안녕하십니까, 차재윤입니다. 혼돈의 시대는 유엔의 형해와 그리고 신냉전에 더해서 중국과 미국 같은 강국들의 일방주의에 의해서 더욱 혼탁해졌다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고 중국은 주권, 사회적 안정, 국가별 다양성을 표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일방주의와 결합되면 자기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게 되죠.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가 표방됨으로써 일방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철저하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분리함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끌어온 국제질서를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기존의 약속을 뒤엎는 것,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장기적 이익을 외면하고 당장의 금전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식의 미국 우선주의의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쁘다는 단순 논리를 가지고 2018년부터 EU 전체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 압력을 가했는데, 그 주요 무기가 1962년에 제정된 무역 확장법이었습니다. 더 큰 모순은 미국의 유럽연합, 즉 EU에 대한 관세 압박이 자신이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국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조약이나 다자협약마저도 무시하는 일방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미국이 TPP 그리고 파리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들과도 언제든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수준까지 국방비를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에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총액은 연 3,300억 달러가 되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1,811억 달러, 러시아의 616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GDP 대비 4%까지도 국방비로 증액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유럽 방위를 전담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주의는 한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 부자 나라라는 표현을 쓴 그는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기존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주의는 대북 정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을 표방하다가 2018년에 들어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급격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밥 우드워드의 저서 레이지, 즉 경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종잡을 수 없고 충동적이며 사려 깊지 못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의 복원을 공약하고 미국이 다시 세계적으로 존경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미국 일방주의의 상흔이 쉽게 치유될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일방주의도 심각합니다. 2015년 9월 오바마 시진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 즉 신형 대국관계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를 함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중국인들은 중국만이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꿈을 꾸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자기 나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이나 법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국을 압박했습니다.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자 중국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관광업에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유통업체들도
중국의 경제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서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중국 내 99개의 롯데마트 중 75개가 문을 닫았어야 했으며 지금도 중국은 삼불원칙을 주장하면서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주의 행태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입니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중국 책임을 규명하는 국제적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자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다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조사에 호주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자마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이유로 무역 문제가 아닌 다른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중국과 호주 관계의 약화는 코로나가 직접 원인이지만 사실은 2016년부터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호주와 미국 사이의 안보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호주를 보복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중국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복으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호주였지만 호주가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꽤 오래전부터 중국의 일방적인 압력이 시달렸습니다. 2010년 조오도 분쟁 당시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 중단을 무기로 썼고 결국 2014년 WTO에 의해서 이 조치가 위반이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도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데 2012년 중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검역을 강화한 건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필리핀과 같은 경제적 보복보다는 군사적인 충돌과 보복을 당한 경우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서사군도 전명, 이건 1975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2016년에 중국이 발표했던 구단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려할 만한 점은 중국 민족과 중화 질서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보는 지속될 것이며 중국몽을 바탕으로 한 중국식 규범과 표준, 중국 중심 질서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해서 자기 편에 가담하라는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인 압박도 거세질 겁니다. 강대국 일방주의가 일상화되는 혼돈의 시대는 과거의 틀에 안주할 경우에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